자, 이제 두 번째 목차로 넘어갑니다. 윤활관절의 종류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신다면 윤활관절의 종류에서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롤링과 글라이딩을 얘기할 때 볼록한 관절, 오목한 관절 이런 것들 얘기를 했죠. 그런 관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챕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총 7가지로 세분할 수 있어요. 윤활관절은. 근데 윤활관절을 세분했다라고 하죠. 여기 세분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 책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첨언을 하자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세분을 했냐라고 한다면 역학적인 유사성의 근거에서 역학적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을 7가지로 나눈 거예요. 카테고리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역학적 유사성이라는 걸 좀 인위적으로 맞춰서 좀 나눈 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키네지올로지에서 얘기를 해요. 이건 제가 이제 해석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따가 여기 나와 있는 원서 그대로의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치만 어쨌든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는 게 맞고요. 키네지올로지 책을 정확하게 읽고 정독하기 위해서도 이 7가지 기준은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임상적으로는 7가지 모두를 다 활용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할게요. 우선 7가지 분류가 되는 요거를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여기 힌지 조인트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경첩관절이라고 하고요. 아마 지금 나와 있는 7가지 관절은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해드리는 게 구용어와 신용어 아마 다 동일할 겁니다. 제가 배웠던 거랑 동일한 느낌이라서 한 가지 용어로 통일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첩관절, 힌지라고 하는 게 실제로 해석을 하면 경첩이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가 문이 있잖아요, 문. 이게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뭐 여기 대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이 문을 밑에서 경첩이 달려서 이렇게 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그 유재석 씨랑 그 여자 연예인 한 분 가운데에 모셔놓고 이제 유재석 그리고 뭐 이혁재, 이휘재 뭐 이런 연예인들이 이렇게 수영장에서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다가 어떤 각자 가진 제시어가 있어요. 아니오라는 말을 하면 유재석 씨의 위에서 물이 확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제 플라잉 체어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무한도전에서도 한번 했죠. 여기에 이제 물이 차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힌지 조인트, 힌지를 이용해서 벌칙을 할 때 얘를 내리면 물이 왈칵 이렇게 쏟아지겠죠. 그런 걸 연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힌지 조인트라는 것은 경첩 관절인데 이제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이름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앵글러 모션, 그러니까 1차적인 가군동이죠. 1차적인 가군동.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only죠. 한 줄인 거 보니까 이거는 자유도 1을 갖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플렉션과 이스텐션 움직임만 일어나요. 우리 자유도에 대해서 배웠죠? 인체에서 가질 수 있는 자유도는 최대 3개까지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경첩관절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 1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플렉션, 익스텐션, 세지탈 플랜에서만 움직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도 1이다 라고 일장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메카니컬 아날로지, 역학적 유사성은 이 밑에서 얘기했죠. 이 밑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문에 있는 힌지, 문에 있는 경첩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학적 유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요 휴머러 얼라 조인트예요. 휴머러스라고 하는 뼈와 얼라라고 하는 뼈가 만나서 이게 엘보우죠. 엘보우를 이르는데 이 경첩처럼 이렇게 꼬챙이를 꽂아 놓은 거 마냥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제 휴머러 얼라 조인트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부학 모형을 봤다면 아마 이 모형 자체에 정말 꼬챙이가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꼬챙이가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덜렁덜렁 매달린 상태로 해부학 모양이 있거든요. 그 모형을 굽히고 팰 때 정말 꼬챙이가 이렇게 안에서 돌아가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학부생이라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 강의를 듣는 곳에 해부학 모형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일찍 가서 한번 내일 봐보세요. 제 말이 분명 맞을 거고요. 해부학 모형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문에 있는 경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것과 거의 유사해요. 자, 인체 예시가 경첩관절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는 대로 우리 여기 밑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첫 번째는 휴머럴 얼라 조인트라고 하는 관절, 그리고 인터팔랑지알 조인트라고 하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네, 요거 두 개는 제가 뒤쪽에 한번 삽입을 해왔으니까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힌지 조인트. 이 그림은 우리가 엘보우 챕터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요거는 손가락, 핑거 챕터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좀 미리 보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여기 있는 경첩관절, 이 경첩의 원리를 그대로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 여기 있는 거는 그 휴머럴 얼라 조인트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휴머럴 얼라 조인트와 여기 있는 휴머럴 얼라 조인트는 같습니다. 같아요. 근데 조금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힌지 조인트를 배운다면 역학적 유사성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그림이어서 요거를 가져왔고요. 자, 중심 돌림축은 여기 있죠. 돌림축은 여기 있고요. 여기에 정말 꼬챙이를 끼워 놓은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플렉션 됐을 때, 지금 플렉션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익스텐션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익스텐션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힌지 조인트의 모습을 엘보가 이렇게 생겼구나. 단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선행 학습으로 엘보우에 대해서 조금 알아둔다면 요거를 조금 더 유심히 봐주세요. 아, 휴머러스가 볼록하고 그리고 얼라는 오목한 관절이구나.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둔다면 나중에 엘보우로 넘어갔을 때 조금 더 강의를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휴머러스는 볼록, 얼라는 오목. 요거까지 휴머럴 얼라 조인트에서는 볼록과 오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손가락에서는 관절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부터 갈까요? 요거는 손목뼈라고 합니다. 가팔본이라고 하는 손목뼈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카팔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손바닥 이거 뭐라 그러죠? 운명선 이런 손금이 있는 부분을 이제 만드는 뼈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요 뼈에서 손금을 구성하는 손바닥을 만듭니다. 이게 메타카팔본이라고 해요. 메타카팔본.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주황색으로 표시한 뼈가 요 손금이 있는 손바닥 바로 위에 있는 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뼈가 이제 요건데, 엄지 같은 경우에는 2마디죠. 그래서 2마디에서 끝나고요. 다른 거는 3마디죠. 그래서 3마디. 여기를 이제 가까운 쪽, 그리고 여기 먼 쪽, 이제 근위부, 원위부 이렇게 해서 뼈를 얘기하는데, 이건 손가락을 얘기할 때 그 챕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관절이 3개나 있다. 엄지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힌지 조인트 여기 부분 보시면, 여기 부분을 저랑 같이 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되는 분들 있나요? 요거? 전 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이퍼 익스텐션. 딸깍되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라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되는 지금 이 관절이 지금 어떤 관절로 역학적 유사성을 가지고 나눌 수 있냐면 힌지 조인트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힌지 조인트. 그래서 아까 우리 엘보우에서는 휴머러스라고 하는 윗팔뼈 혹은 상완골이 볼록했고요. 그리고 얼라라고 하는 잡뼈 혹은 척골이라는 애가 오목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롤링 글라이딩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손가락에서
요 손바닥을 이루는 뼈가 볼록하고요. 손가락을 이루는 뼈가 볼록하고 요 손가락을 이루는 엄지손가락 중간을 이루는 뼈가 오목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롤링 글라이딩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이죠? 롤링 글라이딩. 네. 그런 모양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미리 엘보우와 핑거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피벗 조인트예요. 피벗 조인트. 피벗 조인트는 중쇄관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중쇄관절이라고 하고요. 1차적인 각 운동 어떤 거 같는지 봅시다. 단위축으로 이제 로테이션이 일어난다. 스핀, of one member around. 그러니까 한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는 스핀 요소 하나만 이제 갖는다라는 거예요. 뺑뺑뺑 도는 한 가지만 가능하다. 즉, 이것도 자유도 1도죠. 1도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역학적 유사성을 갖는 것은 이제 문 손잡이.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이거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문 손잡이를 잡고 우리가 이렇게 돌리죠. 돌릴 때 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중심에 있는 축을 기점으로 돌림축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가 경척관절에서 봤던 것은 첫 번째 경척관절에서 봤던 것은 휴머로 얼라 조인트였죠. 얘와 얘가 관절을 하는 걸 봤고요. 우리 엘보 파트에는 관절이 또 있어요. 우리 몸 쪽에서 휴머러 얼라 조인트가 메인 관절이긴 하지만 얘 말고도 휴머러스와 레디우스가 관절을 하는 휴머로 라디알 조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는 여기 피벗 조인트를 갖고요. 돌림 운동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옆에 휴머로 라디알 조인트는 우리 밑에서 본 거고요. 그리고 아틀란토 악시알 조인트, 요거는 우리 경추, 머리뼈, 목뼈에 있는 거죠. 목뼈에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진을 삽입해 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머로 라디알 조인트가 있고요. 아틀란토 악시알 조인트,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입니다. 요거는 뭐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특이한 거는 요거 미리 예습 한번 합시다. 애뉴라 리가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엘보 조인트에서 얘가 떨어져 나오지 않게 딱 원형으로 감싸주고 있는 애예요. 원형으로 딱 감싸주고 있어서 얘가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가끔 어린아이들을 엄마들이 이제 뭐 백화점 가서 엄마 나 레고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이 집에 있잖아 이러면서 땡기면 요 애뉴라 리가먼트라고 하는 요 놈이 이제 노뼈 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건데 엄마가 이렇게 손을 빨리 당기게 되면 빠른 속도로 큰 힘으로 당기게 되면 애기들은 약하잖아요. 그리고 유연성이 너무 크니까 여기 있는 노뼈 머리가 애뉴라 리가먼트 사이에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제 탈구죠, 탈구.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면 혹은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다면 아이를 가운데에 두고 엄마 아빠가 양손을 하나씩 잡고 하나 둘 셋 우차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노뼈 머리에 탈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엘보 쪽으로 가게 되면 자세한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서비컬이죠. 여기 방금 얘기했던 아틀란토 악시알 조인트예요. 자,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스파인 파트로 넘어가면 이것도 저랑 같이 자세히 볼 건데 미리 예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목뼈의 로테이션은 80도 로테이션이 노멀 ROM입니다. 노멀 ROM. 정상 가동 범위, 운동 범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축 운동이 일어난다, 돌림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죠. 스핀의 움직임이에요. 우리 관절 운동 형상학에서 세 가지 움직임을 배웠죠. 롤링, 글라이딩, 스핀 중에서 스핀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아틀란토 악시알 조인트죠. 아틀란토의 아틀란은 요거부터 정리해야겠네요. 경추라고 하는 목뼈 미리 예습을 좀 합시다.
아틀란토라고 하는 아틀라스 뼈예요. 아틀라스 뼈는 C1이고요. 색을 바꿔야겠네요. C1이고요. 악시스라고 하는 요 뼈는 C2입니다. 그래서 C1과 C2를 이루고 있는 관절이에요. 자, 밑에 보면 여기 보면은 요게 C1이고요. 여기 아틀라스 써있죠. 아틀라스. 그리고 요거는 악시스라고 해서 얘는 C2고 얘는 C1인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지금 C2만 나와 있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해서 아틀라스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형 위에. 그래서 이거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이 그림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 댄스라고 하는 치도익이라고 하죠. 치도익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으로 원형 운동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이제 서비컬 목뼈에 가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C1과 C2의 관절에서만 스핀 움직임이 일어나고요. 나머지 관절에서는 이제 슬라이딩 움직임이 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자세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예시가 나와 있는 것도 알고 넘어가야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한번 해봤고요. 너무 이거를 깊게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처음 키네지올로지를 본다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아마 학교 시험에서도 교수님이 척추 파트, 엘보우 파트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시를 적으라고 얘기는 아마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진도만 빼기도 힘들거든요. 3시간씩 15주 해봤자 45시간인데 제가 100% 장담하건데 45시간 동안에 이 책 하나를 다 끝내기도 버거워서 이 예시를 하나하나 저처럼 보자고 하는 교수님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가지 관절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 당연히 이름 알아야죠. 그리고 1차적인 움직임, 이름 알아야 되고 1차적인 움직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것과 유사한지 문고리 그려놓고 이거랑 비슷한 그 역학적 유사성을 갖는 관절의 이름은 하면 피벗 조인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3가지를 알아두고요. 혹시나 교수님이 시험에 낸다라고 하면 요거 아나토미컬 이그잼플까지 그냥 이름만 그냥 외워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오면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냥 3번째 요소까지만 공부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시험은 너무 이게 진도 빼기가 힘들어서 딱 그 한정적인 내용만 봐도 됩니다. 자, 3번째로 넘어갈게요. 3번째는 엘립소이드 조인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저도 익숙하진 않아요. 요 용어 자체가. 왜냐하면 임상에서 많이 쓰지도 않고요. 인체 관절에서도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진 않아서 이름은 타원 관절입니다. 타원 관절 이라고 하고요. 자, 1차적인 가운동 이제 처음으로 바이플래너 모션이라고 하죠. 바이가 바이시클, 바퀴가 2개 달린 걸 바이시클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플랜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다 라는 뜻으로, 즉 자유도 이도를 갖는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플렉션 익스텐션과 어브덕션, 어덕션 이렇게 움직임을 갖는다 라고 합니다. 메카니컬 아날로지, 어떤 역학적 유사성이 있냐면 이건 그냥 어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오목한 여물통까지 얘기를 하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이미지만 그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건 레디오 카팔 조인트, 레디우스라고 하는 노뼈 요골과, 신용어는 노뼈고요. 요골은 구용어죠. 그리고 카팔 손목이죠. 손목 구용어도 하면 수근이죠. 수근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손목 관절을 이루는 모양새가 요 타원 관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가지 움직임을 할 수 있다고 했죠. 2가지 자유도 이도를 갖는다고 했죠. 어떻게 자유도 이도를 갖냐면 첫 번째는 요축으로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요거는 지금 어떤 움직임이죠? 잘 봐야 돼요. 얼라 레디우스가 이렇게 두 개가 딱 보일 수가 있죠. 그러면 얼라 레디우스가 보일 수 있는 게 요것보다는 요게 맞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어브덕션과 어덕션의 움직임이겠죠. 어브덕션과 어덕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요 축과 그리고 나머지 이 축으로는 얼라 레디우스가 보이는 요 면으로 손바닥이 가까워지고 손등이 가까워지는 요 움직임, 이거는 플렉션 익스텐션이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표시한 요거는 플렉션과 익스텐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타원 관절입니다. 자, 타원 관절 손목의 예시밖에 없어서 이것만 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나오는 건 볼앤 소켓 절구 관절이라고 하고요. 신용어로도 절구 관절이라고 하죠. 얘는 절구 관절이라고 합니다. 절구 알죠? 이렇게 우리 만에 받는 그런 것들, 그쵸? 볼록하고 오목한 절구 이렇게 빠잖아요. 그래서 볼앤 소켓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1차적인 각 운동면은 이제 트라이플랜이 나왔어요. 트라이플랜. 자유도 3도를 갖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플렉션, 익스텐션, 그리고 어브덕션, 어덕션, 그리고 로테이션까지 관절의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석적인 모습이 절구 관절의 모습이죠. 절구 관절을 가지고 우리가 1장에서 예시를 든 거예요. 절구 관절을 배우진 않았지만 절구 관절을 가지고 그 운동 형상학 얘기를 할 때 관절 운동 형상학에서 롤링과 글라이딩이 이렇게 일어난다 라고 전제를 했던 게 절구 관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학적 유사성은 컨벡스한 서페이스와 그리고 이게 쌍을 이뤄서 컨케이브한 컵이 만난다 라고 하는 거, 제가 예전에 보여줬죠. 요거 컨케이브한 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이런 오목한 관절면과 볼록한 관절면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렇게 오목한 관절면과 볼록한 관절면이 이렇게 만나는 것, 요거를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체 예시는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 우리 어깨 관절이죠. 어깨에 네 가지 조인트, 관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일반적으로 어깨라고 얘기하는 관절이 글레놀 휴머럴 조인트라고 하고요. 요거를 약어로 우리가 GH 조인트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힙 조인트인데 콕사라는 요 접두어를 썼네요. 그냥 힙 조인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어서 네, 그냥 힙 조인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면 여기 예시가 힙 조인트에 대해서 나왔죠. 펠비스, 골반이 있고요. 골반 안에 그 관절, 아세타블럼이라고 하죠. 관절 오목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관절 오목이 있고요. 이제 피머라고 하는 넙다리뼈 머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넙다리뼈 머리, 대퇴골두가 여기에 관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목한 컵에 볼록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그림으로 연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7가지 관절 중에서 4가지까지 봤어요. 리뷰를 한번 합시다. 천천히 리뷰를 해보면 첫 번째로 나온 것은 경첩관절이었죠. 문에 경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오므러드는, 이게 엘보우라고 한다면 플렉션, 익스텐션이겠죠. 플렉션, 익스텐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첩관절, 자유도는 1도, 플렉션, 익스텐션, 세스탈 플랜에서의 움직임만 나오는 경첩관절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중쇄관절이죠. 중쇄관절은 여기 휴머로 라디알 조인트에서 여기 보면은 라디알 헤드를 만지는 거 제가 1장에서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잡고 이렇게 돌리면 이게 스핀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정주행을 잘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요게
애뉴러스 리가먼트라고 하는 아까 이거 그 레고 사달라고 하는 이거 땡기면 탈구된다고 한 거 있죠. 그 리가먼트로 인해서 딱 견고하게 부착이 돼 있으면 이렇게 손목을 돌리는 동안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 움직임을 하는 동안 스핀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라고 예시를 들었고요. 우리 목표에서는 C1과 C2 아틀란토 액시스 조인트에서 로테이션이 나올 때 스핀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라는 인체의 예시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타원 관절이고요. 타원 관절에서 움직임은 이제 자유도 이도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절구 관절, 네 번째 지금 봤던 절구 관절에서는 자유도 3도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중간에서 이렇게 끊어서 한번 복습을 한 거는 처음 배우시면 7가지까지 쭉 가면 좀 정신 없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잠깐 끊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제가 좀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좀 받아요. 교수님, 3번 관절이랑 3번 관절과 4번 관절 차이가 와닿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3번 관절은 타원 관절이었고요. 요 4번 관절은 절구 관절이었죠. 절구 관절. 이 두 개의 차이가 와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와닿지 않는다라는 표현, 이 와닿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뉘앙스일 거예요. 아니 가만 보면 어쨌든 요 보면 얘도 오목하고 얘도 이렇게 오목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근데 깊이는 다른 건 알겠는데 깊이가 다르다고 왜 요 3번 요 타원 관절에서는 왜 한 가지 움직임이 덜 나타나나요? 왜 1도의 자유도를 덜 갖나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좀 납득을 시켜줄게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에어팟 프로를 하나 샀습니다. 네, 거금을 들여 샀는데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좋겠다 싶어요. 자, 에어팟 프로예요. 부럽죠? 요게 지금 타원형의 모양이죠. 타원형의 모양에서 실리콘 케이스를 하나 샀어요. 새 거니까 아껴서 오래 쓰려고 실리콘 케이스에 담아서 쓰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와 여기가 지금 볼록한 타원 관절, 오목한 타원 관절이 서로 아구가 딱 맞게 만들었겠죠. 그래야 팔리죠. 자, 이렇게 관절이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관절이 이루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이게 잘 만들어서 짱짱하거든요. 좀 개핑을 해서 공간을 조금 만들게요. 이렇게 보여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플렉션 익스텐션 같은 움직임 이렇게 일어나죠. 이렇게 일어나죠. 그리고 어브덕션 움직임 살짝 떼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죠. 이 공간 안에서. 근데 여기서 로테이션 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는 연접부가 있는데 이게 관절에 아구가 맞은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일으키려고 하면 요거 틀어지죠. 제 거 실리콘 케이스 찢어질까봐 못하겠어요. 네. 이렇게 로테이션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로테이션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막 여기 안에서 뚜껑만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부서질 것 같아서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로테이션은 이 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구가 맞아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건 나올 수가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좀 잡으세요. 다시 이 상태에서 플렉션 익스텐션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브덕션, 어덕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로테이션은 이거 에어팟 프로 헤드 딸깍딸깍 소리 나죠. 이게 약간 막 흔들흔들 거리거든요. 원래 이런 게 맞나? 아무튼 이 정도로 아구가 맞아 있는 상태에선 로테이션은 나올 수 없다. 이걸로 연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어팟 프로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사세요. 2번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타원 관절과 절구 관절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에어팟 실리콘 케이스와 에어팟 뚜껑이 타원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가 로테이션이 나올 수가 없는 역학적인 모양이다 라는 걸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절구 관절은 완전 원형이니까 원형과 원형이 만나서 돌아가는 건 원형과 원형이 만나서 충분히 돌아가는 건 가능하죠.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구가 맞아 있는 상태에서도 이게 뒤틀어지거나 이런 힘이 나오지 않죠.
제 에어팟의 뚜껑이 이렇게 부서질 정도의 그런 힘이 발생되지가 않잖아요. 완전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